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1일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하우스 측창을 내리러 하우스에 왔고, 동영상 불을 켠 이유는 저번 영상에 구독자분께서 응애 방제에 대해서 몇 번 방제를 했는데도 응애가 완벽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응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때론 저도 응애 때문에 곤혹을 치른 또 해도 있었고, 지금 이제 농사를 쭉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응애를 조금 밀도수를 줄이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그 응애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많이 받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응애가 알에서 성충으로 되기까지 전에 응애, 그 다음에 응애 알에서 유충에서 약충, 그래서 성충, 이렇게 한 4단계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충으로 되는데, 그 응애 알에서 유충, 또 약충에서 전약충, 후약충, 성충, 이렇게 이제 5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응애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건, 고온 건조잖아요. 그 조건이 되고, 그러면 5일 만에 이 알에서 성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날씨가 이제 응애가 잘 활동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한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응애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응애약을 333보칙, 그 댓글 한 분 달아주신 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약재나 이런 부분이. 우리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333 법칙 말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치고 있잖아요. 구독자분께서도 그렇게 쳤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333을 치냐면 그냥 간단해요. 응애약을 쳤을 경우에 우리가 알도 죽고 성충도 죽이는 약을 치지만 그 알이 죽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약을 쳤을 때는 성충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면 그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나 약충, 이런 친구들이 각각 그 단계를 거치면서 탈피할 때 한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그 탈피할 때 그 껍질 이 나오면서 이제 응애 방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응애가 잘 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3일 후에 그 알이나 유충이나 약충에서 깨어나는 애들을 다시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밀도수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3일 있다 치는 것은 아까 이제 2번에 걸쳐서 응애 방제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살포예요.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농장에 루페 같은 거 하나씩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엄청 이제 좋아서 핸드폰으로 확대를 하면 응애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시고 확인 방지를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응애를 잡으려다가 딸기를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응애가 이왕 많이 밀도수가 이미 확산이 됐으면 어쩔 수 없이 3일 간격으로 3번 치는 게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튼튼하게 크는 게 좋지, 약재를 계속 때려서 딸기한테는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약재,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다이마이트 말씀하신 거 있는데, 지금 응애약이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잘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응애 약 전문가는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약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전문으로 그 약을 파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벌도 있고 벌 독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응애약을 칠 때는 좋은 약재를 추천받아서 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요즘 아까 그 말씀하신 다이마이트나 응전, 그리고 카스피, 그 다음에 마이트킹,
요 한 4가지 약재 정도가 지금 뭐 응애 방제가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하시면 되고, 방제 방법은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pH를 4.0에서 5.0 사이에 맞춰서 원수를 받아놓고 뭐 질산으로 조금씩 떨어뜨려 갖고 뭐 pH 맞춰서 치는 것도 응애 방제에 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경우면 반드시 단제를 사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응애가 그럼 왜 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 작기를 끝나면 하우스 안에 이 딸기를 다 이제 제거하고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정 시기가 되면 비닐 피복을 하고 소일킹으로 소독을 한 상태에서 하우스 측창을 닫고 태양열 소독과 함께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응애가 이제 거의 밀도가 이제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응애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면 하우스 골에 있는 잡초, 이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모종입니다. 모종. 그러니까 모종밭에서 넘어올 때 자가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육묘 후반기에 반드시 응애약을 1회에서 2회 정도 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방제가를 높여 놓은 상태에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육묘를 하지 않고 모종을 사오신 분들은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화가 지금 이제 저희는 9월 7일 날 심은 포장은 지금 한 90% 이상이 다 지금 꽃이 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화가 했고, 꽃대도 뭐 실하게 나오고, 이 상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반드시 꽃이 피기 전에 응애는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로 간격을 두고 반드시 응애약 살포를 하되, 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연속해도 2번 치는 것보다는 내성이성이 있기 때문에 교호 살포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응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육묘 후반기 때 철저하게 응애약을 치고 넘어와서 방제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애가 생기는 경우는 뭐 일꾼,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는 응애가 없는데 저희 집 뭐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다른 집에서 응애를 가지고 왔는데 그 옷을 입고 와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응애가 보통 고온 건조해서 오는 병이지만 응애가 오는 잎들을 항상 포기를 보면 새 잎에서는 응애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전잎, 묵은 잎 뒤에 응애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묵은 잎들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는 2차 저격을 해서 이제 묵은 잎이 모종밭에 넘어온 잎을 거의 지금 제거한 상태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묵은 잎에서 응애가 있기 때문에 이왕 칠 거면 저격을 하고 응애약을 치는 게 훨씬 방제가가 높겠죠. 근데 그러려면 적정하게 이 딸기가 클 수 있게끔 우리가 연면적 지수를 확보해라 하잖아요. 그럼 적정한 입장수가 나와야 돼요.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모종밭에서 온 쉽게 말하면 잎들을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없어, 적정한 연면적이 안 되면.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을 하고 나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속잎을 한 장씩 빨리빨리 출래시킨 사람이 훨씬 현명하다는 거예요. 왜? 빨리 속잎이 전개되는 사람은 그만큼 저겹을 빨리 하겠죠. 저기압을 우리가 보통 뭐 2장에서 3장, 뭐 1장에 2장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차 저기압을 하고 나면 모종밭에서 넘어온 잎들이 한 2-3장은 더 남아 있다고, 예를 들어서 1-2장은. 그러면 나머지 1차 저기압하고 똑같이 응애 방제를 하면서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2주 동안 빨리빨리 양분 먹이고 온도 환경 관리 잘 하면서 속잎을 2장 3장 출현시킨 사람은 적정한 연면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2차 저격하는 날짜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응애약을 치더라도
묵은 잎에 많이 응애 밀도수가 많은데 그 잎을 빨리 제거하려면 빨리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게 초세약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세약보가 안 되면 묵은 잎을 빨리 저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물이 응애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작물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애가 달라붙어서 안 크는 것인지 빨리 못 키워서 응애가 많아진 것인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응애약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부분에 응애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되게 보면은 잎 밑에 저겹이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잎 밑에 이런 식으로 잎 밑에 저겹이 이거 묵은 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약을 쳐도 뒷면 쪽에 응애가 그 솜털이나 그 뒤에 이 부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많이 숨어 있는데, 베드에 달라붙어 있는 응애를 맞추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응애를 죽이는 방법은 뭐 크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맞춰서 죽여야 되고, 그 다음 먹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응애약을 칠 때 제가 가장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응애약을 칠 때 방제가가 아무리 좋은 아까 응전이나 다이마이트, 마이트킹, 뭐 가스피 이런 신 물질이 와서 아무리 방제가가 높더라도 제대로 못 치면은 방제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치더라도 꼼꼼하게 치고, 응애가 내가 지금 약을 치면서 응애 잎 뒷면에 있는 응애를 내가 지금 맞춘다는 느낌으로 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떠한 약기계에서 적정한 압을 해서 쏠 때 이 칠 때 응애 이 잎이 딸기 잎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의 압으로 치되 그 압을 쏘는 입자, 물의 입자가, 약의 입자, 약물의 입자가 크면 안 돼요. 미세해야 돼. 그래야 아까 그 솜털에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잎 뒷면에 그 응애들을 때려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입자가 커버리면 빨리 떨어져 버린다, 물방울처럼.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약대를 뭐 15,000원짜리 25,000원짜리 쓰는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서 농협에 파는 일본 거 뭐 한 95,000원짜리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어차피 응애약이 뭐 약 중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보통 4만원 5만원, 석동 6동 하면 석동당 하나 하면 이게 한 번 칠 때마다 15만원 20만원씩 들어갈 건데, 그 약을 치면서 아까 말한 제대로 된 압에 제대로 된 입자 크기로 때려줘야 응애를 맞춰서 응애 밀도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뭐 5일 전쯤에 응애약을 치는 모습을 토경하고 고설 동영상을 간단하게 그냥 찍어봤어요. 한 1분 정도 제가 치는 거를, 그걸 잘 보시고, 힘들어도 그렇게 치려면 힘들어요. 정답은 저는 6줄이 되지만, 배도 6줄이 되지만 한 줄씩 칩니다. 한 줄씩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잎 뒤에 있는 응애를 정확히 맞춘다는 생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이 동력분무기의 적정한 압, 그리고 그 적정한 압에 의한 또 그 입자 크기, 불 입자 가늘게 쪼개서 갈 수 있는 그런 약대 기계를 쓰셔야, 도구를 쓰셔야 방제가가 높아진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키워서 묵은 잎을 빨리 제거를 하고 약을 쳐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응애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제가 항상 작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요맘때예요. 1중 2중 피복하고 나서 낮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그러면 고온의 건조 그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고온 건조된 날씨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닥에 물 뿌려주는 겁니다. 바닥에 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습을 만들어 줘야 작물이 뭐 광합성을 해서 증산작용을 높여주고 이런 목적도 있지만, 적절한 습이 있어야 아까 말한
하우스 안에 있는 습을 어느 정도 갖춰주는 것도 응애를 없애고 작물을 키우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경우에는 저도 지금 이 밑에 뭐 시설이 없어요 따로. 하지만 먼저 만들 거지만 적절하게 어떠한 뭐 사용 방법을 이용 해서라도 바닥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작업을 해주면 작물도 훨씬 생육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33 법칙도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고 식물질, 예를 들어서 뭐 내성이 없는 뭐 식물질 약제를 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을 치더라도 제대로 쳐라. 어떤 생각으로? 응애를 맞춰서 죽인다는 생각으로. 꽃이 피기 전에 물약으로 쳐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응애 밀도수를 줄여 나가야만이 겨울에 적정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응애를 지금 터치를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꽃 피기 전까지 해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12월 11월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그때 되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약기계로 동력분무기를 사용해서 약을 치기가 환경 조건이 어려워지잖아요. 열매도 달리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연막기나 연무기를 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연막기나 연무기를 사용해서 잎 뒷면에 있는 응애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이 문을 닫아 놓고 호흡을 통해서 먹게 하고, 그게 이제 신경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죽인다 하는데, 그게 방제가가 지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밀도가 작은 상태에서 예방 목적이지, 그걸 죽인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래서 꽃 피기 전에 응애 약을 아주 잘 쳤으면 좋겠고, 동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 놓은 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꽃방이나 이런 거는, 꽃대나 이런 거는 아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촬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작황 상태를 한번 찍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때 뭐 댓글에 문의 남겨주신 그 구독자분께 적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내년 겨울물을 하려고 모종에 가장 튼실한 런을 하나씩 지금 달아놓은 상태고, 요거 이제 11월 초나 10월 말에 작업해서 겨울 삽목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응애 방제 잘 하시고, 딸기 키우면서 뭐 육묘밭에서는 탄저병이나 시드름, 역병 이런 게 가장 큰 뭐 피해를 주는 거라면, 봄밭 배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10년 동안 농사를 해오다 보니까 진짜 피해를 주는 게 응애, 그리고 요즘 들어서 흰가루, 그게 작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흰가루지만,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응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애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애 또 방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천적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주관대로 누구한테 말을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물 잘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촬영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십시오. 안녕.